내용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딥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셀프 어텐션 기반의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또 오히려 또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앞쪽 단에서는 컨볼루션을 역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좀 효과적인 또 안정적인 모델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크게 이러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파셜 어그노스틱 오퍼레이션이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스파셜 어그노스틱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되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면서 오퍼레이팅을 한다고 말을 하거나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말하는 게 결국에 같은 오퍼레이션을 모든 위치에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위치가 이동하더라도 똑같이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똑같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트랜슬레이션 이퀴밸런스한 특징이 있는 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커널을 다양한 위치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트랜슬레이션 이퀴밸런스한 캐릭터리스틱도 챙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컴퓨테이셔널리 efficiency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 사이즈를 확 줄이면서도 좀 파워풀하게 피처 맵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퍼레이션 할 때 저는 몇 년 전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렸던 게 이런 채널 스페시픽한 특징인데요. 즉, 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한 채널에 대해서만 수행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컨볼루션은 어떤 위치에 있는 여러 채널들, 뭐 RGB라면 3이고 우리가 그 다음 레이어에서 뭐 필터를 여러 개 썼으면 그 개수만큼 피처맵이 생길 텐데 한 오퍼레이션을 취할 때 한 위치에 있는 뭐 RGB라면 RGB 값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특징을 내뱉고 종합해서 하나의 특징을 내뱉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특징을 다 피처맵을 뽑았으면 또 다른 특징을 뽑기 위해서는 새로운 필터를 사용해주고, 즉 채널 스페시픽하게 이전의 레이어에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종합한 후에 하나의 채널을 만들고 종합한 후에 하나의 채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컨볼루션 커널이 채널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을 들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 숨어있는 좀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에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 연구에서 이런 스파셜 어그노스틱 또는 채널 스페시픽한 특징들 때문에 나오는 한계들을 좀 극복하려고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스파셜리 어그노스틱 하긴 하지만 그 로컬리티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얘가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즉 싱글샷으로 롱레인지 스파셜 인터랙션을 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애랑 이미지 다른 반대쪽 끝에 있는 애랑 오퍼레이션 좀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여러 레이어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아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큰 크기의 커널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번의 컨볼루션 커널이 채널 스페시픽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널 스페시픽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커널이 하나의 특징을 이전 레이어에서 종합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커널들이 좀 리던던시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만들었던 특징이 있으면 얘랑 좀 피해 가야 되는데 인풋은 계속 똑같잖아요. 인풋은 이전 레이어에 있었던 채널들이 모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계속 중요한 정보랑 유사한 커널들만 학습되게 되는 이런 리던던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채널 프루닝을 해도 성능이 많이 안 떨어진다던가 이런 대표적인 연구들이 있었기도 했고 아니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자체를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 하더라도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이니퍼시션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선행 연구들도 사실 많았었고요. 네. 이 페이퍼에서도 좀 비슷하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커널이 좋긴 한데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를 챙기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없을까라는 좀 근본적인 리서치 퀘스천 또는 백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여기에서는 컨볼루션 안에 있는 이런 인헤런트한 캐릭터리스틱을 한번 반대로 써보자. 여기서 반대로 쓴다는 말은 기존에 있었던 스파셜 어그노스틱 그리고 채널 스페시픽한 정보를 스파셜 스페시픽, 즉 위치에 따라서 다른 오퍼레이션을 해주고
반대로 채널 어그노스틱, 각각의 채널마다는 다른 정보를 뽑는 게 아니라 채널 와이즈로는 같은 오퍼레이션을 해보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아니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오퍼레이션이 인볼루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클래스 오브 레이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인볼루션 오퍼레이션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룹 콘볼루션을 사용을 하고, 그룹 콘볼루션을 사용하되 shared depth wise 컨볼루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depth wise 컨볼루션은 각 피처맵마다 따로따로 컨볼루션을 취해주는 건데, shared이기 때문에 각각의 피처맵마다 독립적으로 컨볼루션을 수행해 주되, 그 독립적인 컨볼루션 웨이트를 전부 다 쉐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스파셜 어그노스틱을 깨야 되기 때문에 스파셜 스페시피컬리 제너레이티드 커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논문에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한 줄로 요약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해봤습니다. 즉 위치마다 다른 커널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 모든 위치에 따라서 커널을 전부 다 학습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새로운 레졸루션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각 위치마다 뭔가 인풋을 받아서 그 위치에서 컨볼루션을 해줘야 할 커널을 생성하는, 뭐 일종의 하이퍼 네트워크와 같이 웨이트를 뱉어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각각의 위치마다 커널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걔를 가지고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취해보자라는 접근입니다. 뭐 이러한 좀 접근이 좀 뒤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셀프 어텐션, 정확히는 로컬 셀프 어텐션이랑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장점은 임플리멘테이션이 간단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라이트 웨이트 하면서도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이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까지 좋은 성능을, 컨시스턴트 임프루먼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심플 임플리멘테이션 때문에 스타도 많이 받았고요. 뭐 1000개 넘게. 부럽네요. 네. 그리고 성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만 보더라도 파라미터나 뭐 G플롭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이나 아니면 레즈넷보다도 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쁘게 스케일업이 될 때마다 파레토 법칙처럼 이렇게 예쁘게 커브를 딱 그려주면서 계속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페이퍼 요약은 끝난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저자가 다른 논문이지만 표절이 있었고, 뭐 인볼루션이라는 이 페이퍼도 다른 페이퍼랑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페이퍼가 CVPR에 실렸는데 좀 비슷한 시기, 아니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오픈 리뷰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람다 네트워크라는 논문도 나왔어요. 아이클리어에서 스팔라이트로 발표된, 이번 아이클리어에서. 사실 결과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접근은 비슷해서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람다 네트워크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람다 네트워크랑 어프로치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접근은 스파셜 스페시픽하게 할 거면 아까 소개드려드린 대로 스파셜 포지션마다 커널을 만들자. 그러면은 위치마다 어떤 식으로 주위를 봐야 될지를 학습한 함수가 있어서 어떤 위치 피처 벡터를 주면 얘는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와야 돼 라는 커널을 학습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주위에서 어떻게 볼지가 결정되면 채널마다 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채널마다는 다 동일하게 정보를 끌어오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 아래 그림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게 그림으로 보면 좀 복잡한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룹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G는 1인 케이스를 생각하면 왼쪽 그림이 되는데, 먼저 각각의 위치마다 이렇게 커널이 필요한데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기존엔 얘가 뭐 슬라이딩 윈도우 하면서 쭉쭉쭉쭉 이동하는 컨셉이었다면, 이번에는 각각의 포지션마다 얘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널 제너레이션 펑션에서는 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파이는 인풋은
이 피처 벡터를 맞습니다. 이 3x3 전체 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 앵커라고 볼 때 그냥 얘를 인풋으로 받아서 얘 주위에서 3x3로 어떻게 볼지 커널을 아웃풋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심플한 케이스에서는 이 빨간색 피처 벡터가 이 p라는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웃풋은 원 바이 원 바이 뭐 k 스퀘어의 피처 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고 MLP로 해도 되는데 그냥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리쉐입해서 k by k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k by k by 1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얘를 기준으로 주위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학습해서 얻은 커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커널이 제너레이션 되면 이제 얘를 바탕으로 k by k by 1인데 그냥 모든 채널 wise로 다 같은 오퍼레이션을 브로드캐스트해서 그냥 k by k by c로 만들어줘서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어디션 해주면 오퍼레이션 하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컨셉입니다. 즉 기존에는 이런 커널이 미리 정해져 있고 얘가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 레벨의 피처 맵을 만드는 개념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그 앵커가 되는 센터 피처 맵의 센터에 기존 리셉티브 필드의 센터에 있는 이 빨간색 피처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얘 주위에서 어떻게 로컬 어그리게이션을 할 건지를 결정해주는 이 커널을 뱉어준 다음에 얘를 다시 이용해서 그 다음 피처 맵을 뽑는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 이렇게 한 개만 만든 다음에 모든 채널마다 다 동일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채널 와이즈로 로컬리티 어그리게이팅 룰이 결정되다 보니까 좀 표현력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컨볼루션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즉 내가 G개의 그룹을 쓰겠어. 여기에서 그룹은 채널을 공유하는 뭐 그룹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G개의 커널을 쓰겠어 하면 뭐 K by K by G 커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C개의 피처 맵을 G개로 나눈 다음에 G개끼리만 그룹 파라미터 쉐어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케이스는 G가 1이니까 즉 모든 그룹이 한 개니까 모든 피처 벡터가 모든 피처 맵이 여기에서 나온 커널 제너레이션 펑션에서 나온 아웃풋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G가 2다라고 보시면 이 피처 맵이 절반으로 잘린 다음에 절반끼리만 서로 공유를 하고 반반은 서로 다른 커널을 사용을 인볼루션 커널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그러면 이 커널 제너레이션 펑션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얘는 간단합니다. 즉 가운데 있는 피처 벡터를 인풋으로 받기 때문에 G는 1 케이스에서는 뭐 C 차원의 피처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내가 G는 뭐 네. G는 1 케이스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G에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피처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으로는 K by K by G의 커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수행되냐면 그냥 MLP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XIJ가 뭐 아래 C 차원의 실수일 테니까 실수 벡터일 테니까 여기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하고 이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은 배치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그 최종적인 결과값을 커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번 중간에 MLP 태워줄 때 채널 리덕션을 해줍니다. 즉 C에서 뭐 채널을 더 늘리지 않고 줄여주는 방향으로 리덕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웃풋으로 K by K by G 개수에 맞는 아웃풋 벡터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줄여주는 이유는 단순히 뒤에 어블레이션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파라미터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여기가 MLP이기 때문에 채널이 늘어나면 512 by 512만 되더라도 전체 하이퍼 파라미터 개수, 전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개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채널 리덕션을 해주게 됩니다. 수도 코드 이게 좀 가장 이게 컨셉 전체고요. 수도 코드를 보시면 훨씬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리쉐입과 뭐
리쉐입이랑 뭐 풀링 오퍼레이션을 고려해서 위에 먼저 에버리지 풀이랑 언폴드 오퍼레이션들을 일단 다 정의를 해놓고 뭐 컨볼루션도 정의를 해놓고 먼저 언폴딩해서 B는 그대로고 C by K by K 그리고 HW도 리쉐입 HW도 하나로 플래튼해서 일단 만들어 준 다음에 각각의 이제 포지션마다 죄송합니다. 해준 다음에 뭐 차원을 그룹 개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룹 개수를 결정해주면 채널도 그룹 개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K by K 그리고 HW 이런 식으로 일단 뷰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일단 기존에 있었던 X에서 스트라이딩이 필요하면 일단 플릭을 해서 사이즈를 맞춰주고 언폴딩 한 거랑 사이즈를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해주는 게 그냥 리듀스가 뭔가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차원을 줄여서 MLP를 한번 태우고 그 다음에 스팬을 해서 다시 K by K by G 차원으로 아웃풋 매핑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커널이 만들어지고요. 즉 각각의 위치에 있는 피처 벡터에 그냥 그대로 MLP를 태워서 정확히는 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태워서 K by K by G 크기의 차원을 갖는 아웃풋 피처 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리쉐입해서 B, G, K by K, 뭐 HW로 만들어준 다음에 뭐 여기에 그 그룹 안에 있는 채널들끼리는 공유를 해줘야 되니까 언스퀴즈 E 여기 차원을 한 개 더 줘서 정확히는 B, G, 1, K by K, H, W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대로 엘리멘트 와이즈 곱하고 다 더해준 dim3니까 여기 K by K 차원으로 다 더해주면 그 다음에 또 리쉐입을 해주면 정상적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즉 핵심은 이건 뭐 리쉐입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임플리멘테이션 스킬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즉 X를 받아서 그냥 컨볼루션을 태운 일종의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태운 다음에 커널을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가장 이쪽이네요. 죄송합니다. 포인터가 잘못됐네요. X를 뭐 MLP 몇 번 태워서 이런 컨볼루션 커널의 쉐입에 맞도록 아웃풋 피처를 만든 다음에 사용해서 컨볼루션 대신에 멀티플리케이션 앤 에디션 오퍼레이션을 취해준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랜만에 발표를 하니까 좀 꼬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인볼루션 사용할 때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레지넷에서 뭐 이런 구조도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원바이원, 바틀렉 블락이 원바이원, 3x3, 원바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이용을 하고 있고 원바이원은 그대로 놔두고 기존에 있었던 3x3 컨볼루션이나 뭐 7x7 컨볼루션을 인볼루션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볼루션 오퍼레이션에서 채널 방향으로 섞이지 않더라도 원바이원에서 채널 방향으로 섞어주는 오퍼레이션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에서도 각각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취해준 다음에 다시 원바이원으로 채널 믹싱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MLP 믹서에서 채널 믹싱 이런 컨셉이 나오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일단 인볼루션으로 좀 효율적으로 로컬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원바이원으로 정보 싹 섞어주고 그 다음 블락을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오퍼레이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결국에 이런 식으로 블락을 디자인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오퍼레이션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채널, 스파셜, 한 방향의 오퍼레이션, 그리고 인터랙션, 두 번째는 스파셜 언론 인터랙션, 세 번째는 채널 언론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채널 스파셜 인터랙션은 채널 어떤 피처 벡터를 받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주위를 어떻게 볼 건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인터랙션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커널 제너레이션 펑션이 이걸 학습하게 되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채널 와이즈로 섞이지는 않으니까 스파셜 언론, 즉 어떤 식으로 주위를 볼 건지 각각의 채널마다 계산을 해서 정보를 취합을 해주고 마지막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채널 언론, 한 위치에 있는 채널들을 한 번 더 섞어주는 오퍼레이션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주게 되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뭐 3x3 컨볼루션 우리가 한 방에 하는
거는 일종의 이런 역할들을 한 번에 학습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인볼루션과 원바이원 컨볼루션,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웹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블락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인터랙션 할지를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을 했고, 이런 디커플링 할 수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우리가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정확히는 아키텍처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우리 네트워크 사이즈, 우리가 사용하는 뉴럴넷 네트워크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또 좋은 퀄리티의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볼루션을 다양한 다운스트림 테스트에 붙여봤을 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잘 작동하는지 작동 안 하는지를 계략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컨셉 자체는 엄청 간단한데요. 어떻게 보면 다 있는 컨셉일 수도 있고, 하이퍼넷이나 아니면 잽스와이즈 세퍼러블이나 이런 컨셉인데, 뭐 로컬 세퍼 어텐션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미지넷 1K에서 뭐 레드넷을 뭐 컨볼루션을 인볼루션으로 바꾼 게 레드넷인데요. 뭐 여러 사이즈에서도 당연히 성능이 더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이 뭐 스탠이나 아니면 다른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보다도 같은 파라미터 기준으로 잘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실 파라미터 사이즈도 줄어들고 플러스도 줄어든 상황에서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키텍처 크기에 상관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으로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더라도 뭐 커브 자체가 예쁘게 왼쪽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이미지넷 레지넷 50을 기준으로 보면 퍼포먼스가 한 1.6% 올랐죠. 1.6% 오르고 넘버 파라미터도 25에서 뭐 15로 줄었으니까 한 40%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파라미터 사이즈가 40% 줄고 카본 액큐러시가 한 1.6%, 1.5% 오른 게 람다넷 결과랑 좀 비슷해요. 람다넷에서도 그 셀프 어텐션을 대신 직접 하는 것 대신에 그 컨텍스트를 어떤 그냥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그냥 그 퀄이랑 그 매트릭스랑 멤멀에서 셀프 어텐션을 대체하겠다는 시도가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시도인데, 좀 퍼포먼스 향상되는 폭이 되게 비슷한 건 좀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아이디어라서 수치도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인퍼런스 타임도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파라미터 사이즈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애랑 비교를 해봤을 때 76.8, 아니면 77.4, 77.6 이렇게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게 효율적인 구조기 때문에 CPU 타임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GPU 타임은 일단 동일하게 맞췄을 텐데, 또 파라미터 사이즈를 레지넷 50이랑 파라미터 사이즈는 줄지만 기본적인 뭐 블락수나 이런 것들을 맞췄을 때는 퍼포먼스는 당연히 훨씬 더 늘지만, 그리고 CPU 타임은 또 줄어들지만 GPU 타임이 좀 늘어나는 좀 결과를 보여주는데, 논문에서는 좀 쿠다 커널 임플리멘테이션을 좀 효과적으로 하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하고,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 보여주는 게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때도 기본적으로 월 클락 타임은 훨씬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 적어도 같은 GPU 월 클락 타임일 때 카본 애큐러시가 늘기 때문에 효율적인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코코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 스테이지 모델, 뭐 레티나넷이나 투 스테이지 모델, 페스터 RCNN은 백본을 레지넷에서 레드넷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페스터 RCNN 같은 경우에는 프레딕션 헤드를 인볼루션으로 바꾸기도 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위해서는 마스크 RCNN 같은 경우에도 레지넷 백본을 레지넷으로 바꾸고 헤드도 인볼루션으로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컨시스턴트하게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것들을 보여줘서, 또 이런 수치들 MAP가 증가하는 거 보시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MAP 0.75, IOU 0.75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많이 오르고,
0.5 기준으로도 뭐 많이 오르는 것 봐서 좀 컨시스턴트하게 성능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라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성능 향상이 훨씬 더 큰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라지 오브젝트에서 좀 성능 올린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3x3 컨볼루션을 7x7 인볼루션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리셉티브 필드를 좀 증가시키더라도 크게 파라미터 사이즈가 늘지 않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리셉티브 필드를 많이 정확히 리셉티브 필드는 아니지만 그 커널 제너레이팅 펑션의 아웃풋 크기를 스파셜 크기를 늘렸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시멘틱 FPN의 백본을 인볼루션으로 바꿨을 때도 파라미터 사이즈를 확 줄이면서 성능을 많이 높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결과들 보더라도 이게 컨볼루션 사용했을 때랑 인볼루션 사용했을 때인데 백본 레드넷으로 이렇게 어딜 봐야 되냐면 이런 부분 보더라도 인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체리 피킹이겠죠. 딱 이 그림 한 장 있는데 근데 그래도 잘 된다. 훨씬 더 깔끔하게 되고 잘 구분하는 것 같다. 시멘틱을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커널 사이즈, 그룹 채널, 그리고 커널 제너레이팅 펑션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커널 사이즈, 즉 커널 제너레이션 펑션이 뱉어주는 커널 사이즈는 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는데 파라미터 사이즈는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커널 사이즈 크기를 많이 키우더라도 크게 파라미터 사이즈가 증가하지는 않아서 또 G플롭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아서 좀 효율적이다. 7x7으로 키우더라도 거의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는 무시할 정도였다. 성능을 좀 많이 높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룹 채널, 즉 하나의 오퍼레이션에서 내뱉은 커널을 공유하는 그룹이 몇 개일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 그룹당 채널 개수인데요. 뭐 그룹당 채널 개수가 C개면 그룹이 1개겠죠. 그룹당 채널 개수가 1개면 그룹 개수가 뭐 채널 개수만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그룹이 1개면 그룹 딱 채널이 전체면 퍼포먼스는 낮고 얘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성능이 올라가는데 그룹당 채널을 뭐 16개 정도로만 해줘도 거의 성능이 뭐 각각 다 다르게 오퍼레이션을 만들어준 거랑 크게 차이 없이 보여주면서도 파라미터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룹 1개를 사용하더라도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인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좀 스마트하게 컨볼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사실 정확히 컨볼루션을 대체한다기보다는 3x3 컨볼루션 이런 것들 대신에 들어가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나 이런 기존에 있었던 레지블락과 잘 작동할 수 있는, 호환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커널 제너레이션 펑션 구조를 한 번만 리니어 매핑하는 거나 아니면 리니어 매핑하고 뭐 한번 액티베이션 하고 BN하고 액티베이션 하고 다시 리니어 매핑하고 즉 원 레이어 MLP로 할 건지 투 레이어 MLP로 할 건지 그리고 중간에 채널 리덕션을 어떻게 할 건지 16이면 16배 줄인 거고 R은 1이면 채널 리덕션 안 한 거건데 채널 리덕션을 뭐 4배로 줄인 다음에 다시 커널 제너레이션 펑션을 이용해 줬을 때 뭐 당연히 성능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거의 떨어지지 않으면서 파라미터 사이즈는 어느 정도 세이빙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지금 회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세팅을 기본 세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인볼루션 커널 이 위치마다 이제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그 커널들 다 합쳐가지고 K by K 커널의 합을 어떤 위치의 리프레젠테이티브 밸류라고 봤을 때 각각의 커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려지는지 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그룹에 있는 커널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보면 다른 그룹에 있는 커널들이 서로 다른 에스펙트를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뭐 첫 번째 그룹은 이런 엣지들 위주로 일종의 어텐션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거 네 번째 그룹은 이런 엣지들보다는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뭐 엣지를 본다기보다는 거의 뭐 안 보는 것 같네요. 노란색이 값이 높은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 있는 것들 보면 이렇게 좀 엣지들보다는 이렇게 좀 플래튼한 에어리어들 보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런 두 번째 걸 보면은 얘네들이 엣지들을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엣지들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티브 밸류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그룹에 있는 커널들이 서로 다른 시멘틱 컨셉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퀄리티티브 리절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논문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인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정확히 로컬 어텐션 메커니즘이랑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컬 셀프 어텐션, 우리가 그냥 VIT처럼 패치파잉 한 다음에 어텐션 하는 구조 말고 그냥 컨볼루션 필터를 로컬 어텐션으로 대체하는 시도들도 좀 있었는데, 그냥 하나의 리셋 필드 안에서 셀프 어텐션이 일어난다고 보면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어피니티 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일종의 멤멀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즉 이 셀프 어텐티브 맵에서 어떤 식으로 주의 정보를 볼지 결정해 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주의 정보를 어그리게이팅해서 새로운 밸류를 내뱉는 게 셀프 어텐션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에선 다른 그룹의 개념 대신에 다른 헤드의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서 언볼루션이랑 차이점은, 로컬 셀프 어텐션은 이런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쿼리, 키, 그리고 릴레티브 포지션 인코딩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인볼루션 커널 같은 경우에는 쿼리 벡터만 사용한다는 특징, 그리고 쿼리 벡터가 그냥 인풋이 된 다음에 바로 K by K 매트릭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셀프 어텐티브 맵을 쿼리를 기준으로 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커널 제너레이션 펑션 안에 릴레티브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FCN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어떤 쿼리를 인풋으로 받고 얘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각각의 상대적인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이끌어 와야 될지를 학습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좀 여러 이야기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결론은 인볼루션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성능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퍼레이션이 기존에 있었던 컨볼루션 디자인 프린시플과 반대되지만 컨볼루션을 대체했을 때 좋은 성능, 효과적인 성능을 보여주더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실험적인 결과도 뭐 비전 벤치마크에 대해서 다양한 비전 벤치마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전부 다 컨시스턴트한 임프루브먼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논문에서는 이런 인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셀프 어텐션의 뭐 제너럴라이즈드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도 클레임을 하고는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컨트로버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슬라이드에 잡지는 않았고, 페이퍼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한 디스커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